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주위에 참 멋진 어른이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반두라 교수는 1986년대에 놀라운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 이론의 이름은 바로 사회인지 이론입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보면서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 사회인지 이론을 모방 행동처럼 주위 사람들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인간은 단순히 관찰하고 보고 따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본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것을 따라하지 않을지 이 부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롤모델 이론들이 있는데요. 사람이 마음속에 좋은 롤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따라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는 것이 선명한 사람은 더 좋은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롤모델이 있나요? 만일 없다면 오늘부터 저와 함께 롤모델을 찾아보기로 해요. 특히 우리는 프랑스와 가네라는 영재교육 학자가 DMGT 모형에 따라서 자신의 영재성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 책은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이태영은 1914년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님들이 많았대요. 어린 태영이에게 위로 태윤, 태읍이라는 오빠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이흥국 씨는 태영이가 1살을 막 넘겼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들, 딸 차별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 위주로 끝까지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하셔서 태영이는 나도 공부하면 부모님이 나를 지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1931년도에 평양 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에 졸업을 하고 그 해에 이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대요. 그래서 교사로 일을 하면서 독립운동가였던 정일형 씨를 만나서 결혼까지도 했답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자, 그럼 태영이는 어떤 타고난 특성이 있었을까요? 태영이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아주 많았고요. 매사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아했대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음에도 엄마가 되어서도 공부에 대한 열정이 정말 컸대요. 특히 이태영은 법학을 공부하는 걸 정말 하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왜 하필 어려운 법 공부를 하고 싶었냐고요? 태영이는 사회적 민감성이 있었는데요. 법을 잘 알면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무지해서 가난해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을 잘 모르다 보니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다행히 남편 정일형도 아내 태영이가 정말 도전해보고 싶어 했던 법률 공부를 마음껏 하라고 적극 지원해줬대요. 자, 그럼 태영이는 어떤 마음 자세로 공부를 했을까요? 태영은 32살의 늦은 나이에 법 공부를 하려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고 스스로 뜻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1952년도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도움을 줘도 낮에는 학교에서 그 어려운 법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살림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거기에다 사법고시라는 그 어려운 시험까지 합격하기는 정말 어려웠겠죠? 그런데 태영이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해보기로 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태영 변호사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회가 있었냐고요? 사실 이태영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슬픈 일이 있었죠. 사실 당시의 사법고시에 역사상 최초로 여성 합격자로 판사가 될 수도 있었고
실제로 주위에서 추천도 받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허락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태영의 남편이었던 정일영이 야당의 인사로서 정치적인 행보가 그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별로 좋지 않게 여겨져서 이태영을 판사로 임용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일부러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억울하게 판사가 되지 못하고 변호사로 일을 해야 했으니까 마음으로 굉장히 속상했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 사회의 당시에 그런 상황을 이태영 변호사는 그걸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오히려 기회를 삼은 거예요. 자, 판사가 되면 판결을 내리는 멋진 여성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았겠지만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해주는 변호사로 활동하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판사가 되지 못해서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침내 그가 이룬 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자 호주제를 폐지했는데요. 어떤 일을 한 거냐고요? 1956년에 지금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인 여성법률상담소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배우지도 못했고 많은 법이 남자 위주로 만들어져서 억울해도 제대로 도움받을 곳이 없었어요. 이태영 박사는 이 상담소에서 많은 여성들이 법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도 주고 상담도 해주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이 호주가 되면서 어머니나 누나도 서류상 장남, 다음에 서열이 되는 이런 식의 공정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제도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태영은 용기를 내어 이런 사회제도는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법적으로 이걸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민원을 넣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태영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공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참 뒤인 2005년도에 호주제가 폐지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태영 박사님의 오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법들, 그리고 아직도 많이 다듬어져야 하는 법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어쩌면 완성되지 못한 합리적이지 않은 법들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용기 있게 이태영 변호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죠. 이제 이태영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으니 오늘날은 어떻게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또 변호사가 되면 어떤 멋진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스카이 인턴십에서 실제 변호사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도 질문해 보시고 그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지 노하우도 배워보기로 해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